저는 대학생 때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평범한 카페처럼 보였습니다. 낮에는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아늑한 장소였고 밤이 되면 조용하게 문을 닫곤 했죠.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감 업무를 마치고 카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손님도 다 빠진 늦은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커피 머신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신에 커피 찌꺼기가 평소보다 많이 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던 제가 사용한 양보다 훨씬 많았죠. 대충 청소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으니 섬뜩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은 후각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저기요 라는 낮은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그 음성이 너무도 생생해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일주일이 다 지나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지친 날이었는데 커피 머신을 닦으려는 순간 또다시 귀에 익숙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도와줘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심장이 벌렁였고 뭔가에 홀린 듯 소리가 난 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겁에 질려 퇴근하려고 할 때 문고리에 손을 대는데 갑자기 카페 안에 전등이 꺼졌다 켜지더니 혼자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포감에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와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은 저를 불러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이 카페 자리에는 다른 작은 카페가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고가 커피 머신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카페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으며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사를 하고 새로 입주한 자기들이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당신이 겪은 일이 그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카페에서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카페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이름을 바꾸어 재해석되기도 하며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내각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파트 13동 5층 504호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였죠. 이 소문은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들었지만 대부분은 낡은 농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504호 앞을 지날 때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거나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서 손을 흔드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504호에는 몇 년 전까지 한 중년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거의 왕래가 없었던 그녀는 가족이나 친척의 방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로 504호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곳이 되었고 자연히 빈집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 가족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 이렇게 세 식구는 서울 생활에 어울리는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있었고 504호는 그들에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의 소문을 듣긴 했지만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막상 입주한 후 며칠간 특별한 이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가족은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방구석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을 같이 점검했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매일 밤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점점 침대 밑이나 옷장 속에 숨어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 날 김씨 부부는 아들의 놀이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아내는 부엌 칼을 두고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짓으로 잠자코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자 평소보다 싸늘한 냉기가 방 안을 휘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웬 여자의 흐릿한 형체가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김씨 부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나쁜 꿈이었다고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전이 되어 깜깜한 거실에 홀로 있던 아들이 손전등을 들고 부모님이 잠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아들은 "엄마,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김씨 가족은 전문가를 불러들였고 그들은 504호가 과거의 주인에 의해 비극적으로 연관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단한 의식을 통해 영혼을 달래고 김씨 가족은 이후로도 몇 년간 그곳에 무사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방에서는 간혹 이상한 울림과 함께 무언가가 있는 듯한 안개가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언젠가 그 공간이 완전히 정화되기를 바라며 아파트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미스테리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버텨온 아파트라는 사실에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 자체가 진정한 귀신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 둘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 오래된 아파트의 열쇠는 새로운 세입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예전처럼 소리 없는 발소리와 울림, 그리고 쓸쓸한 눈빛만이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지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영혼의 집이라 불리며 여러 가지 소문과 괴담의 중심이 되고 있었지요. 사연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폐가는 한때 부유한 상인가족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 전원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집은 비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이 귀신이 씌었다고 믿었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집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 집에 다시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집에서 슬픈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어요.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해보려 집에 접근해 보았지만 그들은 기묘한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는 집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이 이야기는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게 되었고 이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은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 무서운 전설을 영상으로 담아내면 채널의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주는 친구 2명과 함께 집을 방문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여러 장비를 챙겨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 집에 도착했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매우 낡아 있었고 창문 대부분은 깨져 있었습니다. 녹이 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땅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었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웬일인지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찬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자 그 유명한 피아노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은주와 친구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가의 가장 한쪽에 있는 작은 방, 그곳에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건반은 혼자서 움직이며 음산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차서 뒷걸음질 치던 중 그들은 갑자기 뒤쪽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희미한 형체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 본 상인의 가족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분명 이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없는 눈동자, 창백한 피부, 슬픔에 젖은 얼굴로 그들을 응시했지요. 겁에 질린 은주와 친구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한없이 긴 복도를 헤매다 결국 집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급히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그 집을 떠난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그 집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날 이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스릴을 추구했던 이들조차 두 번 다시 그 집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여전히 자정이 되면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밤이 되면 멀리 돌아 집 앞을 피합니다. 과연 폐가의 진실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그 누가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지금도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모르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